41번 보면 2차 부등식의 해가 1부터 2다. 2차 부등식 당연히 얘가 0이 되지는 않을 거고 0보다 크다는데 사이 범위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1하고 2가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A 플러스 B가 음수란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기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해가 나왔다.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얘가 등식에서도 해가 나왔을 때 얘는 해가 어떻게 나오냐?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다시 말해서 얘도 부등식도 등식으로 2, 1, 2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뭐 식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 2차 방정식 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뭐 근각에서 관계 아니면 대입 이런 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듯이 똑같이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2는 3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b 플러스 c 곱 2는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좌변을 정리하면 3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3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 오른쪽 식을 정리하면 2a 플러스 2b는 a 플러스 c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는 0 두 개의 식이 나왔네요. 문자는 3개이고 식이 2개니까 우리는 A, B, C 관계만 구할 수 있다. 뭐 상수항이 없으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면 4A 플러스 6B는 0 2A 플러스 3B는 0 이렇게 나왔네요. A 플러스 B가 음수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가 음수야. 그러면 요 식에서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2A 집어넣게 되면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B 대신 마이너스 3분의 2A를 집어넣으면 3분의 1A가 음수가 돼서 A는 음수가 되고 A가 음수가 되면 B는 양수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B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B 대신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1 맞습니까? A 마이너스 C는 0이 돼서 누구야? B 대신에 C는 3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러면 B도 A로 표현할 수 있고 C도 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식을 다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A가 음수라는 사실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해가 나왔으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답을 잘못 썼더라도 알파 베타는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X 제곱 B가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1A가 0보다 크잖아요. 3을 곱하고 A를 나눠버리면 X 3X 제곱 마이너스 2X AX네요. AX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우리는 3을 곱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고 A를 나눴죠.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A를 나눴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근데 알파 베타는 끝값이니까 근에 대한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안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겠지. 이게 안 나왔을 때 부동호 방향은 참 중요하게 돼 있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 풀어지는 거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자, 이 상황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b 대신 마이너스 3분의 2a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식이 분수 형태가 되잖아요. 분수 형태가 나오니까 식을 계속 쓰기에는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연산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2a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쓰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a 자리에 b가 어떻게 됩니까? a가 3, b가 2가 돼요. 절대값이. 얘가 3이 들어가고 얘가 2가 들어가면 절대값이 같다 이 말이야 지금. 이 b가 3대 2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3k, b 자리에 2k 이렇게 집어넣으면 계수 자체가 정수로 되니까 연산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요 식을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요 식에다가 부호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3k, b 대신에 2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양수고 k가 양수다 보니까 뭐 a는 음수가 되고 b는 양수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3k, b 대신에 2k c는 얼마가 됩니까? k가 되겠죠. 그러면 k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어디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3k, b 대신에 플러스 x 써줘야겠네요. 3k x제곱, b 대신에 2k 플러스 2k x, c 대신에 k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k로 나눠야겠다.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예, 그 전에 했던 연산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연산보다 요게 좀 더 쉬울 거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식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왜냐면 이 문제 이제 여기서 바로 넘어갈 때 끝나버렸는데 얘를 계속 갖고 연산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 연습만 좀 하면 되겠어요. 일단 나머지는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식이 조금 더 편해진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분수로 쓰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5번 다시 5번 a가 b보다 큽니다. a-1, a-2 b-1, b-2 a-1, a-2랑 b-1, b-2가 같다. 이 식에서 떠올라야 될 게 있겠네요. 뭐가 떠오릅니까? 아니 알았어. 잠깐만 가 있어네. 자, 이 식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a-1, a-2 뭐가 떠올라? 빵세 뭐가 떠올라? FA? 그러면 그 다음에 FA까지 좋아. 그 다음에 FA가 FB랑 같고 그 다음에 FX가 FA보다 작고 그러면 그래프 그래프 풀 수 있다? 네. 우리가 똑같은 식의 형태인데 집어넣은 값이 다르잖아. 그러지?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이거지. 식의 모습이 똑같은데 문자만 달라졌잖아요. 뭐가 떠오릅니까?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인수정리. 이 식을
fx라고 놓으면 위에 있는 식이 이제 fa는 fb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인수 정리라고 하면 얘를 뭐라 놨어? 얘를 k라 놓고 풀었죠. 기억납니까? 똑같은 식의 형태를 갖고 식이 표현이 되면 요거는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에서 지금 k를 넘기면 fa-k는 0, fb-k는 0 해서 식이 어떤 식이 나오냐? fx-k라는 얘는 x-a라는 인수, x-b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fx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x-a, x-b 플러스 k 이러한 식을 갖고 있다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 그래프는 k가 없다 생각하면 a하고 b가 x절편이지. 그 그래프를 k만큼 올렸다 이거야. 앞으로 이 식 많이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x절편이 a하고 b야. x절편이 a하고 b인데 얘를 뭐만큼? k만큼 올렸다는 말은 얘가 얼마였어 x가? x축이 얼마죠? y는 0이죠. 얘가 뭐만큼 됐다? k만큼 올라간 그래프다 이거죠. 요러한 그래프입니다. fx가 x-a, x-b 플러스 k 그래프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상수항이 있고 이 식이 쉽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k만큼 올렸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많이 나올 거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점이 얼마가 되고 x좌표가 a이고 이 점이 x좌표가 b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 모습 이해됩니까? 됐죠? 물론 이 문제는 fx가 2차라고 놨으니 굳이 이렇게까지 넘어가지 않고 2차인데 fa하고 fb가 같대. 2차인데 fa하고 fb가 같대. 무슨 말이죠? 2차인데 fa하고 fb가 같대. 뭘 알려주려 한 거죠? 축을 알려주려 한 거야. 2차 식에서 fa와 fb가 같다는 것은 뭘 알려준다고? 축을 알려준 거라고 해. 축이 ab의 중점인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걸 알려주려 했던 거야. 2차가 아니었으면 인수정리 넘어갈 건데 2차니까 축으로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가 y는 fx야.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뭐야? 이 그래프가 얘가 뭡니까 얘가? fa잖아. fa는 얼마였었고? k였잖아. 이 그래프가 fa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래프가 어디를 말하고 있어? 이쪽을 말하고 있네요. 문제 해석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수상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많이 이제 하긴 했는데, 너희들 풀 때는, 식의 모습 똑같네? 이 식도 똑같네? 이거 2차 식의 fx. fa, fb 같아. 그래프, 그리고 축을 알려준 거네. 이 말이다. 그렇지? 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 문제만 푼다 하면, 선생님 이제 인수정리로 설명을 한 건데, 요거 지금 fx면, 이 식에다가 a하고 b를 넣었네. 이 그래프가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fa, fb를 넣었더니 같은 값이 떨어졌다 이거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축을 알려줬던 거고 실전 문제는 fx 그래프가 FA는 이 위치보다 더 아래쪽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해가 얼마부터? A부터 B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식이 눈에 바로 보여야 돼요. 똑같은 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죠? 한 문제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했는데? 여기 체크가 됐지? 너희들이 질문한 거 아닌가? 너희들이 한 거 같은데? 그러지? 네. 한 거 같다고 이거 옛날에. 여러가 병정식. 뭐 기억이 안 나? 너희들하고 한 거 같아 이것이 체크가 이 정도 체크가 됐다는 것은? 3월 19일. 맞는데? 3월 19일이면 한 거 같아. 왜 기억이 없어? 이 문제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A로 된 식, B로 된 식, C로 된 식. 그렇죠? 인수정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 식 자체가 분수 형태가 돼 있다. 그럼 분수 형태를 분수 형태가 아닌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걸 정식이라고 불러. 정식. 분수 형태가 아닌 정식. 우리가 다항식 형태. 얘를 K라 놓고 식을 하나 넘겨버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는 KA 플러스 K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좌변으로 다시 넘겨서 A를 정리하면 3 플러스 KA 마이너스 K는 0. 이러한 식이 3개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이러한 식이 3개인데 A를 넣었다, B를 넣었다, C를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식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X 마이너스 K라는 식에다가 A를 넣어서 0이 됐다, B를 넣어서 0이 됐다, C를 넣어서 0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이 됐습니까? 얘를 전개해서 얘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세 실근이 A, B, C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 근의 합을 원하고 있다. 합 자리는 2차식이니까요. 0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많은 힌트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 부동식에서 잠깐 언급이 된 거고요. 5번까지 했어요. 7번 부동식 부동식인데 2차가 있는데 그냥 부동식이라 했다는 말은 얘가 어쩔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네. 2차 부동식이라 말이 나왔으면 얘가 0이 절대 안 된다고 체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고 얘가 부동식이라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A가 1일 때와 두 번째 A가 1이 아닐 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A가 1이 되면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자, 문제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없도록 이 말이지. A에 때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대. 해가 없죠. 해가 없다는 것은 이 식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만족을 하는 거야. A가 1이 돼도 된다 이런 뜻이야 이 문제에서는. 이거는 조심하면 돼요. 말. A가 1이 아니면 이제 얘가 2차 부등식이 되겠고 0보다 큰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0보다 큰 게 없다는 말은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1이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등호는 얘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요. 해가 없는 거니까 만족을 하네요. 여기까지 들어가겠네요. 7번 다음 52번 자 퍼센트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공부가 퍼센트 문제 쉬운데
퍼센트를 이제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퍼센트는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x 퍼센트를 항상 이렇게 바꾸면 돼요. x 퍼센트를 100분의 x라는 수로 바꾸면 됩니다. 퍼센트를 100분의 5분의 4x는 100분의 5분의 4x. 다시 말해서 500분의 4x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인상 줄어들었어. 기준값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값은 항상 누구다? 기준값은 1이다 이 말이에요. 1에서 이만큼 늘어났고 1에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제품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제품의 가격하고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있을 거고 판매 개수가 있었겠지. 가격이 있었고 개수가 있을 건데 가격을 인상을 했네. 얼마만큼? 100분의 x만큼.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그럼 A라는 가격을 1을 기준으로 100분의 x만큼 인상을 했다 이거야. 비율. 그랬더니 판매 개수는 줄어들었다.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500분의 4x 만큼 줄어들었다. 이 판매 개수가 달라진 거죠. 가격도 달라졌고 판매 개수도 달라졌죠. 두 개를 곱한 게 뭐야? 매출이 되겠죠. 그 매출이 현재 매출보다 줄지 않아야 돼. 줄지 않다는 것은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원래 누구였어? A, B가 되겠죠. 이제 너희들이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양수니까 나눠지겠죠. 실제는 이게 B에 관한 문제다 이거죠. 기준은 누구고? 1이 되겠고요. 선생님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 다음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이 B만 갖고 이제 문제 풉니다. 알겠어요? 굳이 이런 거 안 건들고 필요 없잖아 지금 문제. 예, 비율 기준이 항상 1이고 얼마만큼 늘었다 줄었다. 이게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중학교 수준 문제예요. 고등학교 나오면 거저. 감사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6번. 범위가 나왔고요. 범위가 나왔고 연립부동식이 나왔습니다. 범위가 주어졌고 연립부동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연립부동식을 풀 때 연립부동식 두 번을 나눠서 푸는데 우리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 나눠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건 연산 문제야. 기본 연산.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냐? 연립부동식 문제는 다 어떻게 풀자는 거야? 그래프로 풀자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범위가 주어졌다. 당연해지기. 선생님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범위가 주어지면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된다겠습니다. 범위가 주어지면 무조건 그래프 해석이야. 딴 데를 보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 범위만 보자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x제곱이라는 얘를 어디만 볼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거야. 딴 데 안 봐.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 거야. 여기까지만 볼 거라고. 이 부분만 보자 이 말이야. 이 부분만. 이 부분을 봤더니 x제곱을 이 부분을 봤더니 얘보다는 크고 기울기가 1인 직선보다는 크고 기울기가 2인 직선보다는 작다 이 말이에요. 아래쪽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 위쪽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다. 아래쪽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 위쪽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만 보는 거야.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래 직선은 당연히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러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접선까지 올라올 수 있겠고 위에 있는 애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 어디까지? 왼쪽 점까지는 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요거에 관한 문제겠지 당연히.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올 거고 B의 범위가 나올 거고 A의 범위는 뭐보다 작을 거고
b의 범위는 뭐보다 클 거지. 그러지? 그래서 b-의 최소값이 나온 거야. b는 최소값이 있고 b는 최대값이 있으니까 최소값이 등장하는 겁니다. 최대값 문제는 없겠지. 최대는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위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점만 구하면 되겠네. 이 점 구할 때 b 구하고 이 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1이 나와야 되니 b는 3이 되겠네요. b는 3이 되겠고 다시 말해서 b는 3보다는 크다 등호까지는 성립하고요. 하나는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 접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접점은 2분의 1. 선생님 거의 외우라겠습니다. 1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쪽 상황을 외우라 했지. 이쪽 상황. 이쪽 상황을 외우라 했지. 이쪽. 외우라고 했어요. x제곱하고 1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외울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나오면 그때 공부를 좀씩 하면 돼요. 근데 x제곱하고 기울기가 1인 것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2점, 2점, 2점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2분의 1,4분의 1이에요. 여가 2분의 1, 여가 그러면 2분의 1이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요 각이 얼마야? 4분의 1이고 요것이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겠죠. 기울기가 1인 거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 얼마? 0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같은 거. 그리고 얘가 이제 기울기가 달라지면 그때 이제 문제를 좀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B는 현재는 A는 4분의 1보다는 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 답은 3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56번 60번 0이 아닌 P에 대하여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y절편이 P고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P야. 꼭지점 A, y축과 만나는 점 B, A, B를 지나는 직선이 gx야. 해서 fx 빼기 gx가 0보다 작다. 물론 식을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얘를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식을 이렇게 읽으면 gx가 아래 부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지죠. 이 그래프가 A라는 점, B라는 점 에서 같은 값이 되니까 그 점에서 어쩐다? X축과 만난다. 요러한 내용이 되겠죠. 요게 fx, gx를 따로 그린 거고 얘는 f-g를 그린 거야. 이 점에서 0이 되고 그래프는 양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f-g는. f-g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고 따로따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할 거냐 연습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원래 연결시킬 수 있겠죠. 현재 문제는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신 그거의 x의 범위 이거의 x의 범위야. 그거의 x의 범위. 그럼 x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얘가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p고 얘는 얼마야? 0이죠. 0까지야. 그런데 문제에서 정수 p라고 나왔어. 정수 p. 정수 p야. p가 양수야 음수야?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줌으로써 너희들의 함정이 빠지게 만들려고 한 거지.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최대값, 최소값이라 했고 두 개를 뺐더니 객관식으로 나왔어. 근데 풀었더니 답이 없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10개가 있어야겠지. 등호는 있고요. 그러면 0부터 얼마까지 들어가? 마이너스 9까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10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다 이거죠. 등호는 마이너스 9는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10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p가 18부터 20까지. 그래서 최소값은 18, 최대값은 19 이래 되겠네요. 근데 감사하게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알겠지?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소리 아니? 문제를 읽어봤는데 p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p가 양수만 풀었고 p가 음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p가 음수라는 말은 축이 오른쪽으로 갔고 p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p가 9부터 10 사이에 있다. 9는 들어가고 10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p가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까지 나왔네요. 그랬더니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겠다. 혹시 2번 A가 1보다 작고 B도 절대값이 1보다 작고 C도 1보다 작고요. 세 개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세 개의 조건을 똑같고 식을 봤더니 A, B, C가 로테이션이 된다 이런 느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조건이 똑같고 식이 로테이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기억식하고 같은 식은 AB1, AB 그러면 BC1, B 더하기 C하고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ABC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 식도 똑같다 이 말이야. 기억식이 똑같으면. 기억식이 되면 뭐 니은식도 된다. 이것도 된다 이거죠. 뭐 CA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식의 모습이 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의 문제는 연결 문제예요. 연결 문제. 그러면 기억이 참이고 니은이 참이 되면 디귿은 왜 그러냐면 얘가 2가 나왔지 갑자기. 위에는 1이 다 나왔는데 얘는 갑자기 2가 나왔지. 그 이유는 뭐야? 식을 2에는 2가 안 들어진 것은 두 개의 식을 합쳤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이 식을 A, B, C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겠죠. A, B, C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위에가 있네요. 이거 대신에 이걸 넣을 수가 있는 거네. 그럼 얘보다는 누가 더 커? A 더하기 BC 더하기 1보다 크겠죠. 이거 대신에 위에 있는 이걸 넣은 거야. 무슨 일 알겠나요? 그리고 보니까 이 식은 또 요게 보이네. 요게 BC 더하기 1 BC 더하기 1
BC 더하기 1. BC 더하기 1은 당연히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서 디귿이 참이 된다 이거죠. 기억 니은이 참이 되면 디귿도 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연결 문제다 이 말이 되겠죠. 예? 맞는가 안 맞는 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자, 기억하고 니은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하고 니은은 기억 자리에 얘는 A, B인데 얘는 A, B, C야. B 자리에 B, C가 들어갔어. B 자리에 B, C가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위의 조건에서는 A가 절대값이 1보다 작고 B도 작고 C도 작은데 그럼 BC는 어떻게 되냐? BC는 BC의 절대값도 1보다 작겠죠. B도 1보다 작고 C도 1보다 작았으니까 곱도 1보다 작겠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억식하고 니은식은 또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기억식, 니은식은 똑같은 거고 디귿은 기억, 니은을 합친 거고. 에? 알겠어요? 그럼 기억만 만족하면 이제 쭉쭉쭉 끝난다 이 말이야. 기억은 뭐가 보여? A, B, A, B가 보이네. 뭡니까 이거? A, B, A 더하기 A, B. 부정방정식. 그래서 나왔던 식들. 얘를 A로 묶어내면 B-1 마이너스 B-1. 오, 딱 떨어졌네요. 는 A-1, B-1. A가 1보다 절대값이 작고 B도 1보다 작으니까 음수에서 얘는 양수가 됐네요. 참이네요. 기억이 참이니까 니은 디귿 쭉쭉 참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63번이 제일 어렵고 64번부터 갈게요. 부등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부등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 없어? 부등식이 항상 성립.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 차이점 뭐야 아까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은 말이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똑같은 말인데 문자가 아까는 그는 x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풀잖아요. 근데 얘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 식은 m에 관한 식이다 이 말이야. 이 식은 m에 관한 식이야. 그때 정수 x의 값을 물어봤고 아까는 x에 관한 상상 성립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계수,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고 얘는 역으로 나온 거니까 이 식을 뭘로만 정리하면 돼? m으로만 정리하면 돼요. m으로 정리하면 x-2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마이너스 2m밖에 없네요. m 마이너스 2x 4m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없는 거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식을 이렇게 쓰면 이건 m에 관한 식이야.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또 봤더니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란 말은 얘가
0인 걸 확인하라 이거죠. x가 2일 때와 x가 2가 아닐 때 나누어서 풀면 된다. 알았어요? 식은 m에 관한 부등식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4번 5번 부등식 세 개 A, E, B, C, B, E, C, A, C, E, A, B. 문자가 로테이션 되면서 식의 모습은 다 똑같네요. 로테이션 되면서 똑같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임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요. 임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야겠죠? 떠 있어야겠죠? 양수이면서. 0이 아닌 상수라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은 맞습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야. 그러면 항상 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판별식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부등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이 뭐냐? 크다는 다른 건 안 됩니다. 크다만 돼. 작다만 됩니다. 왼쪽을 다 더하면 0보다 크게 됩니다. 크다만 돼. 크다만 돼. 크다 작다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크다 할 수 있는 연산은 뭐야? 얘들을 다 더했을 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 얘를 다 더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플러스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은 이거야. 근데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a, b, c는 다 양수라고 했었죠. 양수니까 나눌 수 있겠네. 양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당연한 말이 돼버렸네요. 당연한 말이 됐어요.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쌤이. 알겠죠? 우리는 지금 아까 얘는 이제 쓸모가 없고 당연한 거니까. 뭘 안 했어요? 판별식 안 했죠?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판별식. c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작아요. 세 번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bc가 0보다 작아요. 얘는 작다네. 작다는 다 더할 수가 있다겠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가 0보다 작네요. 어서 많이 봤던 식이네. 2배를 해서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드는 거죠. 2배를 해서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들었더니 제곱이 0보다 작네요. 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없네요.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없어. 그래서 A하고 B랑 C랑 다 같은 값이면서 양수가 되겠네요. 됐죠? 66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식이 좀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n에다 하나의 수를 넣어볼게요. 593 넣어보겠습니다. 593을 넣어볼게요. n에다가 593을 넣었어요. 593을 넣었어요. 10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얼마 되지? 59.3이 되겠죠. 가우스를 씌웠어요. 59가 되겠죠. 10을 곱했어요. 590이 됐네요. 이 식이 590이 됐어. 593을 넣었는데 590이 된 거야. 그래서 593에서 뺐네요. 오라. 그러면 놔두고 가세요. 예. 그러면 이 식이 뭐였어? 593을 넣었더니 590이 됐다는 말은 1의 자리가 지금 0이 된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가우스는 정수로 만드는 거고 현재 이 식은 1의 자리를 버린 겁니다. 버렸어. 자연수에서는 버렸다 하고 우리가 쓰는 실수에서는 내렸다가 맞습니다. 내렸어. 1의 자리를 0이 되게 내린 거야. 아, 여가 3이 되든 7이 되든 마찬가지잖아. 597이 돼도 59.7에서 59가 됐고 10을 곱했으면 590이 됐을 거 아니야. 1의 자리를 내렸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래 수에서 뺐어요. 그럼 다시 뭐가 남아? 1의 자리가 남겠죠. 이 식의 의미는 n의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야. 식 이해됩니까? 요 식 1의 자리를 버렸어, 내렸어. 그리고 전체에서 뺐다 1의 자리 숫자를 말하고 있다. 이 식의 의미는 1의 자리 숫자가 3보다 작습니다. 1의 자리 수가 3보다 작은 것은 0, 1, 2가 되겠네요. 0, 1, 2. 이 식은 뭐다? 이 식은 n, 1의 자리 숫자가 이제 0, 1, 2가 되면 되겠네요. 두 자리 자연수라 해서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니까 0, 1, 2 두 자리는 앞자리가 1부터 9까지 총 9개씩에서 27개가 되겠네요. 다 했나요? 63번.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 정수를 만들었네요. 첫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요즘은 소수점 첫째 자리 뭐라 부르지? 소수 첫째 자리를 부른가?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아, 이 아래라는 단어가 지금 빠졌어.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 몰라? 너 요즘 애들이잖아. 나는 옛날 사람이라 이거는 옛날 말이고 요즘은 이거 안 쓰더라고. 요것도 안 쓴가? 여튼 간에 첫째 자리 반을 맺던 정수를 만들었지? 그러지? 만들었더니 얘가 됐죠. 얘가 뭐라고? 얘가 정수라고.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얘가 정수가 되려면 1 플러스 4x가 정수가 되려면 1은 정수니까 4x가 정수가 돼야겠죠. 4x가 정수가 되려면 x는 4분의 정수가 되겠죠. 오라,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x는 4분의 정수다. 두 번째, 누구를? 얘를 가지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을 맺더니 얘가 된 거죠. 그러지? 그럼 얘는 정수고 얘는 어떠한 범위를 갖고 있겠네. 범위를 갖고 있겠죠. 기준은 1 플러스 4x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수는 1 플러스 4x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맞습니까? 1 플러스 4x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더 작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둥은 어디가 들어갑니까? 둥어 어디로 들어가? 몰라. 왼쪽? 확실해? 얘가 반올림 수직선이라 생각하면 돼요. 반올림 수직선. 우리는 여기 부분이 딱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이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누가 됐어? 그러면 4x 플러스 1이 된 거고, 그 다음이 4x 플러스 2가 된 거고, 이 절반이 누구야? 2분의 1씩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쨌든 공을 뚜루루루 떨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떼굴떼굴 올라와서 여기 멈춰 있겠죠. 이 떨어뜨린 이 위치가 누구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자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얘를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 얘보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얘보다 2분의 1을 더한 것 사이로 떨친 건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꼭대기 떨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약속을 해놨어. 어디로? 위쪽으로 보내기로. 위쪽으로 보내기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등호가 붙어야겠죠. 이 부분에 등호가 붙어야겠다. 여기까지. 두 가지 사실 정수가 됐다. 그 다음에 유의 범위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제 답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호가. 알겠어? 그래서 식을 풀려고 했더니 연립 부등식이 됐네요. 연립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 식이 다 나왔으니까 풀어도 되고 풀어도 되겠죠.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가 4x 플러스 2분의 1 4x 플러스 2분의 3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5x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5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근해공식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x 값이 어쩐다고? 4분의 정수라고요. 우리가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가 나온 게 해가 아니라 이 문제가 만족한 해가 아니라 x는 뭐만 돼? 4분의 정수만 된다고요.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해가 아니야. 누가 해야? 4분의만 돼. 4분의 1, 2, 3만 된다고. 요걸 찾아서 요걸 찾을 수도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근해공식 아까 넣으면 루트 값이 나오니까 4분의 2 이런 거 찾는 게 쉽지가 않겠지. 루트 값이 있으면 4분의 그냥 찾는 것도 정수도 어려울 텐데 4분의 정수 찾으려니까. 그러면 정수가 나왔다는 말은 뭘 생각을 하고 있어라? 정수가 나왔다는 말은 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순간. 선생님 아까 연립부등식 풀 때 어떻게 푼다고? 그래프로 푼다고요. 그래프를 풀 때도 이 식을 그대로 놔두면 좀 불편해. 2차식이고 직선이니까. 2차식이고 직선이니까. 그럼 4x를 얘도 4x니까 이렇게 넘기는 걸 할 수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이 마이너스 2는 귀찮아? 이렇게 넘겨도 되겠죠. 4x는 다 빼버리고 2는 다 더해버리고 했더니 이제는 좌변이 2분의 5가 됐고 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가 2분의 7 2분의가 귀찮아? 2를 곱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2를 곱하면 얘가 가져버리잖아요. 그건 관계없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식을 지금 이 식보다는 지금 요 식 정리한 거고 요 식이 좀 편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이 그래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프. 0하고 5를 지나는 그래프. 여기에 누가 필요해? 2분의 5가 있어야 되고 2분의 5가 있어야 되고 2분의 7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요 사이니까 요 사이가 되겠죠. 요 값, 요 값.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4분의 정수꼴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냐? 질문이 뭐냐면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입니다. 합. 4분의 정수로 답이 나올 텐데 그걸 다 더하라 이거야. 이 문제는 이 합 때문에 문제가 아주 좀 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답을 정확히 적기에는 좀 부족하긴 한데 왜? 얘랑 얘랑 어찌니? 대칭적이잖아. 대칭적이니까 가운데가 얼마야? 2분의 5가 되겠고 왼쪽에 하나 있으면 오른쪽에 또 하나가 있겠고 하나 하면 답은 5이고 왼쪽에 두 개가 있으면 오른쪽도 두 개가 있겠죠. 어차피 얘가 2분의 5니까 4분의 딱 떨어집니다. 그럼 답은 하나가 있으면 5고 답이 두 개 있으면 10이 되겠네요. 찍으려면 잘 보세요. 요 간격이 얼마냐? 이 간격이 1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리고 이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인데 축에서 지금 많이 멀어진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 간격이 1 간격이면 요 간격은 아주 좁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그러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럼 4분의 가 많이 들어있지 않다. 답은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대칭적이니까 수가 좀 작은 걸 집어넣는 게 편합니다. 0하고 5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가 됐네요. 얘는 뭐야? 3.5인데 4가 마이너스 1만 넣었는데 마이너스 1만 넣었는데 얘가 얼마가 됐다고? 4가 된 거예요. 몇 개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렇지? 우리는 뭐만 집어넣으면 돼? 하나, 둘, 세 개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보고 어디다가? 이 식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4분의 2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4분의 3 넣어보면 그 중에 답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얼마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2분의 5와 2분의 7 사이에 들어있는 값 개수만 구하면 되겠죠? 그렇지? 이쪽만 구하면 이쪽은 구할 필요 없어. 구하라 가면 요 놈의 합이 5가 되는 수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하나 답 나왔어. 그럼 오른쪽에는 얼마가 돼? 5 플러스 4분의 1이 답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뭐 시간 많이 적진 않았지만 실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좀 더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